해인사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면 712 10번지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자리한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을 보관한 절로 불교의 경전과 문화유산을 가장 온전하게 간직한 한국 불교의 대표 도량입니다. 해인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모든 존재가 진리의 바다처럼 서로 비추어 하나가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해인사는 진리와 깨달음의 상징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건 시기 신라 애장왕 3년 802년 창건자 승려 순응과 이정 창건 배경 인도 유학 중 병으로 죽어가던 애장왕의 왕비가 두 승려의 기도로 병이 나아 감사의 뜻으로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8만 대장경이 봉안되면서 해인사는 국가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8만 대장경과 장경판전 8만 대장경, 고려대장경 13세기 고려 고종 때 몽골 침입을 막기 위한 국난 극복의 염원으로 새겨진 불교 경전 8만 1258판의 경판에 불교 경전 전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글자도 오탈자가 없을 만큼 정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목판 인쇄 문화재입니다. 현재 국보 제32호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메모리 오브 더 월드로 등재되었습니다. 장경판전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로 국보 제52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됨 1995년 별도의 난방이나 냉방 장치 없이도 700년 넘게 경판을 완벽히 보존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연 통풍, 습도 조절 건축물입니다. 남쪽 창은 작고 북쪽 창은 커서 공기 순환이 최적화됨. 진흙, 숯, 소금, 석회 등을 벽재로 사용해 습도 조절. 주요 전각 및 문화유산. 대적광전 본전. 비로 잔압을 봉한 화엄종의 중심 사상 상징. 장경판 전 8만 대장경 보관소. 국보 제52호 해인사 대장 경판 국보 제32호 세계기록유산 응진전, 극락전, 불보살상 다수 조선 후기 조각예술 대표 동서 3층 석탑 통일신라 양식의 석탑 원당암, 길상암, 산중 수행암자로 유명 자연환경과 입지 해인사는 가야산 1430m 남쪽 자락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해 있습니다. 산이 불법을 감싸 안은 도량이라 불릴 만큼 주변 자연과 사찰이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청정한 산수, 안개 낀 새벽 풍경, 맑은 계곡 등이 불교적 고요함과 수행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해인사의 의미 해인사는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8만 대장경을 지켜온 사찰로 한국 불교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이라 불립니다. 단순한 사찰을 넘어 지식, 신앙, 예술, 건축이 융합된 불교 문화 종합체로 평가됩니다. 관람 및 탐방 합천군 가야산면 해인사로 122 가야산 국립공원 주차장 주차 후 탐방버스 또는 도보 1.5km 이동 관람 시간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계절별 약간 변동 가능. 추천 코스 해인사 매표소 일주문, 해탈문, 대적광전, 장경판전. 왕복 약 2시간 코스. 가야산 단풍철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의 해인사. 봄, 벚꽃과 삼번나무가 사찰 주변을 감쌈. 여름, 짙은 녹음과 계곡의 청량한 물소리. 가을, 단풍이 장경판전 주변을 붉게 물들임. 겨울, 설경과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 극대화. 요약 정리. 창건, 802년 신라 애장왕. 위치, 경남 합천 가야산. 대표 유산, 팔만대장경, 장경판전. 지정, 국보,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교단, 대한불교조 개종 제12교구 본사. 상징, 진리의 바다, 깨달음의 도량. 상세 설명.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일리 가야산에 위치한 사찰이며 대한불교조 개종 제12교구 본사이다. 순천시의 송광사, 양산시의 통도사와 함께 한국의 삼보사찰로 꼽힌다. 더하여 부산광역시의 범어사, 구례군의 화엄사 등과 함께 5대 사찰로 꼽히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보이자 세계 기록 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 역시 국보이자 세계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보관 중인 곳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유네스코 소속 관리자가 엄격하게 막고 있어 육안으로만 관람 가능하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의 완공, 제작 연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명히 다르다. 본래 강화도에 보관하던 대장경을 조선 태조 때에 옮겨오면서 장경판전이 내부에 지어졌다. 해인사라는 사찰 자체는 신라시대에 지어졌고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편찬이 됐지만 이를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전 건물은 조선시대에 지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 남북국시대 신라 애장왕 3년 802년 수능 이정 두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소성왕의 어머니 성목태후와 애장왕은 해인사에 2500결이나 신합을 했다. 이렇듯 신라 왕실은 해인사를 적극 후원했고 해인사는 신라의 전래된 선종이 의견 차이와 스승계보, 법맥이 서로 멀어지면서 남학과 북학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남북학을 모두 아우르는 사실상 신라 후기 후삼국 시기 본산 역할을 하면서 선종의 통합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해인사에 소속된 인력은 후백제의 대하성, 2차 함락 시도를 고려군과 연합해서 적어도 한 번은 막아내어 국가 방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착하게 살던 노인이 떠돌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정성껏 키웠는데 사실 그 강아지는 용왕의 딸로 잘못을 저질러서 강아지가 되어 속죄하던 중이었다. 속죄를 마친 용왕의 딸은 용궁으로 돌아가 자신을 보살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용왕에게서 도장을 노인에게 주었다. 그 도장은 원하는 것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적은 것이 실현되는 도장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도장을 쓰지 않고
오히려 도장을 사용해 절을 세우는 비용을 댔다고 한다. 그래서 바다 해와 도장인을 써서 해인사가 되었다고 한다. 943년 이후 기술했다고 추정되는 가야산 해인사 고정을 참조한 듯한 다음과 같은 전설은 거제 현우두산 현암선 사중수기에 기록되어 전한다. 애장왕대의 승려 순응이 766년 당나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깨우침을 얻던 도중 보지공의 제자를 만나 답산기를 얻은 뒤 보지공의 묘소에서 7일간 법을 구하였는데 그때 묘문이 열리면서 보지공이 나와 설법하고 의발과 신발을 주면서 우두산 서쪽 기슭에 절을 세우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 후 귀국한 순응은 가야산에 들어가 사냥꾼의 도움으로 현재 해인사 자리에 암자를 짓고 그곳에서 지냈다. 그때 애장왕의 왕후가 등창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약도 효력이 없어 고승들의 도움을 받으려 사람들을 풀었다. 가야산으로 간 왕의 사신이 몸에서 빛을 발하는 순응을 발견하고 왕궁으로 청했으나 순응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왕후의 병난 사연을 듣고는 오색실을 주면서 실의 한쪽 끝을 배나무에 메고 다른 한쪽 끝을 아픈 곳에 대면 나을 것이라 하였다. 사신이 돌아가 왕에게 이를 알리고 그대로 시행했더니 배나무는 말라 죽고 왕후의 병은 나았으므로 왕이 고맙게 생각하여 순응의 원에 따라 애장왕 3년 802년에 해인사를 지을 때 인부를 동원하여 이를 도왔다. 해인사를 창건한 승려 순응과 이정은 옛 대가야 왕족의 후예라고 하므로 그들이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아 옛 대가야 영역인 가야산 자락의 해인사를 창건한 것은 신라 왕실의 대가야 유민 포용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금도 해인사 입구에는 창건 당시에 심었다는 나무가 서 있다. 해인사가 원래 대가야의 시조신인 정견모주를 제사 지내던 정견천 왕사 자리에 지어졌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순응과 이정이 대가야 왕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견천 왕사 자리에 창건했다는 것이다. 해인사 묘길 상탑기에 따르면 후삼국시대의 혼란 때는 도적들이 해인사를 습격해 56명이 죽기도 했다고 한다. 고려시대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사찰로 기능해서 고려실록과 조선왕조실록을 수도 이외에 사본을 보험용으로 보관해 두는 곳이기도 했다. 대각국사문집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해인사에서 머물며 쓴 시가 전해진다. 세월에 따라 화재로 인해 총 7차례 중수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마지막 중수를 마쳤다. 신기하게도 화재 때마다 장경판전은 화마를 피해갔다. 화재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화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해마다 단오날이 오면 해인사 남쪽에 있는 매화산 남산제일봉, 정상 및 절 경내 5곳에 소금을 단지에 담아 묻는 행사를 한다. 남산제일봉이 화기의 형상이라 여기서 화기가 날아들어 해인사에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바닷물로 불길을 잡겠다는 의미라고. 6.25 전쟁 때 빨치산들이 기지로 삼기에 좋다는 이유로 미군에 의해 폭격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김영환 장군 1921에서 1954년을 비롯한 파일럿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상부를 설득하여 가까스로 폭격을 피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해인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 이에 해인사에서는 경내에 고 김영환 장군 8만 대장경 수호 공적비를 건립했고 매년 음력 5월마다 대한민국 공군 관계자들과 함께 고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합천군 가야면에 위치한 대장경 테마파크가 있다. 대장경 기록 문화 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에게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역사적, 문명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류 공동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발현하는 이해와 발견의 공간으로 대장경 조판이 전부터 경전의 전래와 결집, 천년을 이어왔던 장경판전에 숨겨진 과학에 이르는 역사의 시공간적 대장정을 감상할 수 있다. 해인사가 전국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탓인지 해인사 주변의 각종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즐비하다. 호객 행위도 역시 무시무시하다. 흔히 보는 산채 비빔밥, 파전 같은 음식을 파는 곳은 절이 있는 관계상 기본이요. 관광 호텔, 유스 호스텔들이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해인사 IC가 이름대로 가장 가깝다. 다만 수도권 충청도 경상북도 서부의 경우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성주 IC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구 서부 정류장에서 고령 시외버스 정류장을 거쳐 해인사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해인사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는 식권과 비슷한 승차권을 발매하며 당일 어느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으며 출발지에서 왕복 승차권을 구매할 수도 없으므로 해인사에 도착하면 즉시 현금으로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동일 고속에서 합천터미널, 해인사 간 버스 808번을 1-4회 운행하는데 합천군 농어촌 버스라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합천군 내만 다니기 때문에 전 구간 성인 1,000원, 청소년 어린이 500원에 이용 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부산 서부터미널에서 해인사로 가는 버스도 있었으며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8년 5월까지는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함양, 거창을 거쳐 해인사로 가는 버스도 있었다. 사건 사고 전주지 현흥의 성추문 및 차기 주지 스님 선출 관련 내용 2023년 1월 해인사는 당시 주지였던 현흥이 사퇴를 밝혀 차기 주지 스님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현흥은 비구니에 대한 성추행 논란으로 말이 많아 2018년 PD수첩에도 나오던 적이 있었으니 불미스럽게 나간 셈이다. 2023년 1월 16일 13시경 차기 주지 스님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에서 회의를 참관하겠다는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이에 반대하는 해인사. 스님 및 종무원이 맞서 승려 50여 명이 대치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져 해인사 종무소에서 일하는 종무원 1명이 눈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동안거 기간에 해외 원정 골프. 성추문에 이어 바깥 출입을 삼가는 겨울 수행 기간의 해인사. 승려 2명이 태국 치앙라이의 한 골프장으로 원정 골프까지 다녀온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승려법에 따르면 승복이 아닌 옷을 입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승복이 아닌 옷을 자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주요 사찰들의 고위직 승려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참고로 이들은 2년 전에도 여름 수행 기간에 골프를 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설 연휴 윷놀이 도박 의혹 제기. 2023년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찰에서 스님 30여 명이 지난 1월 21일 돈이 오고 간 윷놀이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어른 스님들이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걸고 윷놀이 했다며 윷판을 주도한 모 스님을 절에서 내쫓고 윷판을 허락한 책임자들에 대해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해인사는 매년 음력 금음이면 해오던 윷놀이는 전통이며 금액은 찬조 수준이라며 최근 주지 스님 추문으로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노름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출가하여 승려가 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처음으로 행자교육원을 소개했던 MBC 다큐멘터리를 이 해인사에서 찍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계종 소속의 절이면서 정작 조계종에서 중시하는 진울과 관련된 규학을 승려, 기초교육 시 가르치지 않는데 이는 이곳에 계셨던 성철 스님이 진울은 마군이다 라고 하면서 불교 내에 대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성철이 진울과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게 발단이 되었다. 성철 스님에 따르면 진울은 도노 점수를 주장했는데 성철 스님은 수행이 필요하다면 이미 깨달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노돈수를 주장했다. 2014년 11월 24일 경내 전각에서 낙서가 된 것이 발견되었다. 주요 전각 17곳의 벽면에 천도교에서 사용하는 3-7주를 한자로 적어두었다. 다행히도 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은 화를 면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최재우가 지은 3-7주를 천도교 등 동학계 종교단체만이 아니라 증산계통의 종교에서도 사용하는데 증산계 종교에서는 천도교 등과 달리 주문의 선우를 바꾸어 외운다. 전각에서 발견된 낙서는 증산계 종교의 순서를 따라 썼기 때문에 범인이 그쪽 종교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있었다.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범인은 3-7주를 적으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한다. 해인사에서 가야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으며 해인사 입구 정류장으로 와서 보면 바로 건너편에는 소리길이라는 탐방로가 있다. 해당 탐방로로 대장경 테마파크까지 차량 통행에 방해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에게 털리는 절로 나온다. 땡 중에 술과 고기를 먹는 부패한 것들이 승려로 있는 절인지라. 해인사를 털고자 해도 마땅한 지략이 없어 어려워하던 형편에 홍길동이 해인사를 털어버릴 묘책을 수립한다. 양반집 아들이 공부를 하러 절에 온다고 뻥치자 승려들은 홍길동이 함정을 판 것도 모르고 손님 맞이 준비에 난리가 났다. 결국 홍길동이 부하들을 이끌고 해인사 레이드를 하기로 한 날 당당히 들어가 음식을 대접받는 자리에서
일부러 모래를 입안에 넣은 다음 큰 소리로 깨물어서 소동을 일으키더니 음식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누명을 씌운 뒤 절 안의 승려들을 모두 묶어놓고는 말끔하게 빼들어갔다. 절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격하고 경상가명에 일러 바치러 가고 당연히 경상감사가 병사들을 이끌고 홍길동 일행을 검거하러 갔으나 실패했다. 결국 감사는 국왕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되고 화가 폭발한 국왕에게 홍길동은 찍혀버린다. 더 놀라운 건 홍길동의 아빠와 형도 같이 찍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홍길동이 합천 해인사 털어먹듯이라는 속담이 유래하였다. 눈물을 마시는 새에 등장하는 하인샤 대사원이 여기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한의 사촌에 나오는 돈 많은 절이 해인사라는 설이 있다. 작가 자신은 부정했지만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이 작품이 나오자 해인사라는 소문이 퍼지고 작가에 대한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는 부산의 범어사가 아닌가 추정된다. 이 또한 김정한 작가는 부정했지만 작가 자신이 살았던 동네가 범어사 아래 동네인 데다 말 그대로 범어사사하촌 소설 속 묘사가 상당수 맞아떨어져 최소한 모델이 된 것으로 추측. 그래서 이 항목에 있는 테러라는 건 실제로 범어사 스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김정한의 집으로 몰려가서 드자비질을 한 것이다. 어느 전래 동화에서는 해인사와 송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인사의 가마솥은 엄청나게 크고 송광사의 변소는 엄청나게 높다고 한다. 작중 해인사 스님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그 솥에다 팥죽을 끓였는데 몇 사람들이 거기다 배를 놓고 노를 저어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왔다고 한다. 실제로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타고 노를 저어갈 정도로 크진 않지만 굉장히 큰 구리 가마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마솥은 주지가 팔아먹었다고. 가마솥을 팔아먹은 주지는 곧 다른 스님들과 신자들에게 쫓겨나 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절에서 공양을 할 때는 항상 대량급식을 해야 하다 보니 가마솥이 큰 경우가 많다. 이 중 실존하는 가마솥으로 유명한 절은 충남 개태사가 있다.